기후변화. 여전히 다른 나라, 먼 미래의 얘기쯤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 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난해 봄을 기억해 보시면은 한 7일 정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와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4월 29일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이제 자문위원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범국가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들이 국민정책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제안했죠.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를 이런 계절관리제 대상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27% 정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고요. 조금 긴 안목으로 우리 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기후변화도 해결해보자. 그래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속도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내로는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중장기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에는 유난히 장마가 조금 길고 집중호우 탓에 피해가 컸었잖아요. 이게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기상 관측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 피해도 적지가 않습니다. 피해액만 가지고 보면 이번 장마보다 훨씬 더 그 피해 규모가 컸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태풍은 태풍과 비교를 해야 되고 장마는 장마와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피해 규모를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죠. 장마만으로 보면은 이 정도 피해 규모를 낸 게 없어요. 기후 위기 문제하고 이 장마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학계에서는 단일 사건을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과학계의 어떤 분석과 어떤 사회적인 해석하는 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번 장마가 정말 유례없고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마를 기후위기의 어떤 그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하고 또 기후위기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신종 감염병과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돼 있죠. 사람과 동물 간에 전염이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그 신종 감염병의 75%가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동물들이 그 몸속에 보유하고 있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도 우리가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감염병이 더 많아지고 창궐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경고가 이번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 기온 상승의 여파로 우리 기후 시스템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양과 우리 산림이라든가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 양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까지 가야만 우리 지구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거든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이제 적응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우리
대기 중에 아직 그 잔류하고 있거든요. 그 체류 기간이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배출한 탄소도 있겠지만 50년 전, 100년 전 우리 뭐 선조들이 또 배출했던 것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죠. 또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2025년까지의 그 시간 계획을 갖고 그린 뉴딜이 발표가 됐는데 기후위기 대응은 2025년까지 5년 대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야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통해서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5년 이후에도 이제 그린 뉴딜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린 뉴딜을 할 때 조금 단계를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경제도 회복하면서 또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사업 중심으로 발표가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기후위기 대응에서 뭔가 다른 국가들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시민들의 그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를 내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주변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또 녹지를 보존하고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만 기후위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그린 뉴딜과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